3, 2, 1.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파워포인트 도용 익히기를 했는데 사실 수업에 못 나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꼭, 왜냐면 파워포인트 도용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꼭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도형 삽입 먼저 시작할게요. 도형 삽입을 할 때, 자, 어디에서 해야 되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제 비나면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저희가 슬라이드 탭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슬라이드 탭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슬라이드 창, 편집 창 뭐 이러는데 슬라이드 편집 창, 그런데 저희가 슬라이드 창, 이쪽은 슬라이드 탭. 이걸 명칭을 각자 책들을 보면 다 다르게 좀 부릅니다. 어쨌든 자, 여기가 뭐라고요? 슬라이드 탭, 이건 슬라이드 창.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엔터를 쳐서 빈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도형 삽입부터 시작할게요. 도형 삽입을 하려면 먼저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삽입이라고 있죠. 물론 이제 삽입 가지 않아도 홈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기라고 여기 탭이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여기까지, 여기 안 가도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 삽입에 들어가면 여기 도형 보이시죠? 도형. 여기 요거에 작은 세모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은 요걸 누르잖아요. 그럼 요 안에 탭 안에 또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도형을 둥근 모서리 도형을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클릭할게요. 제가 클릭할게요 라고 말하면 무조건 좌클릭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 왼쪽인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은 제가 항상 우클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면 클릭이 두 개니까 헷갈리시니까. 자, 클릭을 쫙 했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파워포인트에서 저는 사실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나 도형 관련돼서는 이 열십자처럼 보이잖아요. 요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건 뭔가 그릴 준비가 돼 있어요. 삽입하거나. 자, 요거는 그냥 톡 하고 놔버리면 점처럼 돼서, 대부분 제가 처음에 삽입하세요 하면 요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면 그냥 들어가지만, 자, 대부분 드래그해서 끈다고 하잖아요.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 놓기. 다시 해볼게요. 자, 도형에, 자, 요걸 해볼게요. 꾹 누르고, 꾹 누르니까 지금 열십자였던 십자가 모양이었던 더하기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걔가 약간 테두리가 생기죠. 제 거는 약간 연두색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근데 하얀색과 겉은 까만색 테두리일 거예요. 요렇게 끄는 겁니다.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끌어지는 거죠. 자, 그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끌어다 놓기. 드래그 앤 드롭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무언가를 끌어다 놓는 거 뭐라고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걔가 얘입니다. 이건 뭐 동그라미를 하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바로 홈탭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끌어다 놓는 거. 무슨 클릭이라? 원래 보통 끈은 좌클릭이라고 하는데 이제 클릭을 한 겁니다. 클릭을 꾹 누르고 끄는 거예요. 물론 통 놓으면 좀 전처럼 모양이 딱 정해져서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또 클릭을 해서 개체를 선택해서 다시 모양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끌어다 놓기,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거든요. 드래그 앤 드롭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무언가를 선택해서 도형을 선택하면 요 모양이었다가 끌기 시작하면 요 모양으로 바뀌죠.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생길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는 자, 요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 삽입에 가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 홈에도 있다. 자, 이거 볼게요. 여기 그리기에 있습니다. 홈에. 자, 저는 이걸 선택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최근에 쓴 것들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쉬프트 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잠깐만요. 요거 보이시죠? 키보드에 있는 이게 쉬프트 키라는 건데 이 쉬프트 키를 먼저 누르고, 그러니까 동시에 누른다고 생각하고 우린 동시에 누르는데 명령이 안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쉬프트 키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홈에서 할게요. 자, 홈에서 해도 되는데 꼭 저도 습관으로 삽입으로 가네요. 자, 쉬프트 키, 지금 요 모양일 때 쉬프트 키를 먼저 누릅니다. 누르고, 자, 마우스를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자, 보세요. 옆으로는 안 가지고 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자, 요거 Shift 누르면 그렇다는 거. 그럼 Shift 누르지 않으면, 안 누르고 하면 그런지 볼까요? 자, 어때요? 제가 지금 Shift 누르지 않고 하니까 모양이 다르게 되죠. 내가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물론 정이 될 수도 있죠. 눈대중이 엄청 좋아서 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된다. Shift를 꼭 눌러야지만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변이 똑같이 된다. 자, 요거 가볼까요? 지금 요거는 이게 도형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제가 했는데도. 자, 요거 해볼게요. 자, 요거 해볼게요. 이거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끌어다 놓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트롤을 누른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만들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비교를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아실 텐데, 보세요. 이 열십자 있죠? 이 열십자가 보통은 여기서 끌어서 이쪽으로 커져야 되는데, 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열십자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있는 표시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 키를 제가 지금 눌렀습니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그러면 요 가운데가 커지는 거예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세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컨트롤하고 요 모양 보이실까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끌어다 놨을 때, 그러니까 이미 그린 상태는 보여드렸잖아요. 그릴 때는 가운데서 퍼지는 거고, 그릴 때 아니고 이미 있는 도형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어떤 개체든 간에, 그것이 글상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개체든 간에 이미 그려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있는 거를 컨트롤 키를 제가 누르면,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죠? 더하기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더하기에 이렇게 바뀌면 이건 말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사가 되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복사가 된다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보셔야 돼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 모양이었다가 컨트롤 키를 딱 누르는 순간 모양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선생님 저는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컨트롤 키를 지금 누르고 저는 안 바뀌어요. 개체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지금 누르면 그냥 화살표 말고 위아래 양 사방으로 화살표가 까만색이 하나 더 생기죠. 이렇게 개체가 선택돼 있어야지만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이게 나타나요. 자, 제가 빈 공간에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러볼게요. 그냥 자기 마우스 어디 있는지 약간 그거 강조점밖에 안 나오죠. 저는 이걸 해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할 때 필요해서. 자, 요 개체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할게요. 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죠. 자, 요러면 어떻게 해요? 복사가 된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처음 그리기를 할 때는 더하기가 중심점이 돼서 개체가 그려지고,
이미 있는 개체, 어떤 개체든 골라서 선택을 해서 만약에 끈다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된다. 이 지금 화면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 크기 조절점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들 보이시죠? 요 동그라미들. 요런 것들은 뭐다? 크기 조절점이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제가 크기 조절점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크기 조절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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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네들은 크기 조절점입니다. 자, 얘는,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거기다 위에다 살짝 대볼게요. 변하는 거 보이시죠? 대각선 모양인 건 세로와 가로와 세로가 둘이 균등하게 커지고 작아지는 거겠죠.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마우스 포인터를 가로 쪽에 댔더니 어떻게 돼요? 자, 가로만. 세로는 가로만. 자, 그럼 요거는 대각선인데 요것도 이제 대각선이죠. 그러면 제가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 뭐예요? 자, 어떻게 되죠? 이게 가로 세로가 어떻게 작아지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크기 조절점. 자, 요거는 모양 조절점입니다. 모양 조절점은 모든 도형이 다 있진 않아요. 없는 도형도 있습니다. 자, 모양 조절점은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모양 조절점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뭔가 선택했을 때만 보여져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했을 때만 보여집니다. 자, 모양 조절점이 여기는 몇 개 있나요? 노란색 점이기 때문에 2개가 있는 겁니다. 모양 조절점. 크기 조절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여기는 모양 조절점이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는 없어요. 자, 네모는 있을까요? 없어요. 자, 세모는요? 있어요. 세모는 1개가 있네요. 그죠? 여기는 좀 전에 2개가 있었고, 그럼 약간 둥근 사각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모양 조절점이 뭐를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모양 조절점에 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좀 달라져요. 보세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보고 계셔야 돼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바뀌었죠? 자, 뭔가 비행기 접시같이, 종이 비행기 같죠? 자, 요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들 좀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요것도 해볼게요. 화살표의 끝에 머리가 바뀌죠. 얘네들은 없으니까 패스. 자, 세모는 있어요. 세모가 어떻게 되죠? 바뀌죠. 모양 조절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볼게요. 얘는 지금 둥근 사각형인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얘는 요렇게도 바뀔 수 있고 요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Shift 키를 누르고 요 모양을 그릴게요. 그러면 좀 전에 얘를 둥근 조절점을 끝까지 했을 때 요 모양이었죠. 자,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직사각형으로는 정사각형으로 그리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여기 조절점 보이시죠? 모양 조절점을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절점이라도 똑같은 도형이라도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 조절점이라는 건 어떤 거다? 노란색 점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 모르시겠으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건 회전 조절점입니다. 회전 조절점은 일단 제가 하나 그려서 볼게요. 회전 조절점은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제가 회전 조절점. 자, 회전 조절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겨요. 동그라미로 된 화살표, 속은 비어있고 끝은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렸더니 어떻게 바뀌었죠? 속안에 작은 점이 있고, 자, 여러분이 안 보이실 수, 근데 제가 이걸 크기를 하면 이 화면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요걸 차라리 크게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자, 보세요. 어때요? 보이시죠? 여기 대기만 해도 이렇게 조절점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클릭을 딱 누르면 순간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대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제 마우스는 지금 좌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놔버리면 소용없어요. 자, 요거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요거예요. 모양 회전 조절점입니다. 회전 조절점 여기 갖다 대기만 해도 이 모양으로 바뀌고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면서 끌어서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Shift를 누르잖아요. 자, 얘를 일단 제가 반듯하게 해놓을게요. 자, 반듯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Shift를 눌러볼게요. 그럼 Shift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자, 조절점을 돌리면 딱 내가 맞추기 어려운 15도 각도를 맞춰줘요. 15도씩만 회전이 돼요. 그래서 더 좋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반듯하게 선을 맞추고 싶어. 반듯하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15도 각도인 누구를 누르고 하는 게 좋다. 잠깐만요. 자, 누구를 누르고 하는 게 좋다. Shift를 누르고 하는 게 좋다. 자, 크기 조절점. 자, 여기 나왔죠. 그리고 모양 조절점일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뀐다. 회전 조절점일 때는 이렇게 바뀐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거 도형 복사, 복제. 자,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까요? 도형 복사를 제가 해볼게요. 자, 일단 화면을 크게 봐야 되니까 잠깐만요. 자, 도형 복사 보겠습니다. 도형 복사는 여러분이랑 했지만, 자, 볼게요. 내가 어떤 도형을 그렸어요. 그죠? 그렸는데, 자, 복사를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민단축키라는 게 있잖아요. 컨트롤 C, 지금 제가 키보드로 컨트롤 C를 누르고 있습니다. 컨트롤 V. 자, 요렇게 하는 방법. 자, 다시 해볼까요? 제가 다른 도형으로 해볼게요. 자, 얘는 그렇게 키보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고 컨트롤 키를 누르기만 해도 자, 마우스 포인터가 변한다고 했죠.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마우스 포인터 변했죠. 더하기가 생겼죠. 조그맣게. 자,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다 놓기만 하면 전 지금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사가 되는 방법. 그죠? 이게 바로 복사입니다. 자, 복사를 하는데도 물론 규칙이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조합키라고 하거든요. 자, 조합키라는 게 뭐냐면 컨트롤이라든가 쉬프트, 알트 이런 걸 조합키라고 하는데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키보드송 중에서 혼자서는 못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꼭 누구랑 같이 일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제가 복사를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쉬프트까지 누르잖아요. 그럼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막 돼요. 아무데나. 그런데 제가 요거를 기점으로 해볼게요. 컨트롤 말고 쉬프트도 누를게요. 그러면 수직과 수평으로 밖에 안 돼요. 이동 자체가. 수평이나 수직은 돼요. 그런데 옆으로 살짝 비치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함에 따라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써서 복사합니다. 자, 복사는 여기까지. 근데 제 학습자 중에서는 두 손을 못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을 못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됩니다. 우클릭하면 뭐가 있죠? 자, 복사가 있죠. 복사. 그리고 자, 마우스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근데 선생님 이 방법 말고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제가 이걸 누를게요. 복사.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위에. 2번 메뉴라고 하죠. 이 리본 메뉴에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리본 메뉴가 안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 홈 탭이 아닌 다른 탭이 그러니까 삽입 탭이라든가 그리기 탭이 클릭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복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복사하고 복제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차이를 아시는 거예요. 복사와 복제가 도대체 무슨 차이지? 그러니까 차이를 알고 싶은 거죠. 대충은 알겠는데 잘 모르는 경우.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복사를 하는 건 요렇게 끄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까지 되진 않아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제가 이걸 하고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V 어때요? 그냥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모양으로 해볼게요. 복제를 해볼게요. 자, 복제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걸 너무 크게 했다.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컨트롤 D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옆으로 따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D 어때요? 규칙까지 복사가 됐죠. 자, 근데 규칙이 선생님 이렇게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중간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를 한 번 더 클릭한 거예요. 바로 정권만 기억을 하는 그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혹시 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고 저는 이번엔 컨트롤 C로 하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리고 저도 똑같이 복제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옮겨놓고 봐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V. 됐어요? 안 됐어요? 좀 전에 했던 걸로 되죠? 제가 옮겨놓은 거는 얘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컨트롤 D 했어요. 그리고 옮겨 볼게요. 옮겨 놓고 컨트롤 D 어때요? 규칙까지. 복제는 자, 내가 무언가를 이동했거나 그런 것까지도 얘가 다 똑같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편리해요. 똑같은 거 어떤 걸 할 때 복제가 훨씬 더 위치까지 다 기억을 해서 하니까 엄청 편하죠.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옮겨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명령이 들어가면 얘가 모르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도형 모두 선택하거나 도형 부분 선택 취소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요 도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도형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빨간색 선이 생기는 거 스마트 가이드 라인이라는 건데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복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D를 잠깐만요. D를 해야 되는데 제가 C를 눌렀네요. 또 자 이렇게 제가 도형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형을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개체를 선택해야지만 명령이 나오잖아요. 자, 컨트롤 A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쫙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런데 요 끌긴 끌었는데 살짝 요만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 커버가 안 됐어. 그러면 커버가 안 된 쪽은 아예 안 됩니다. 캔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캔바하고 파워포인트의 차이점이 그거더라고요. 자, 요렇게. 근데 선생님 제가 모두를 했지만 사실 요거 하나는 빼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Shift 키 눌러서 걔만 하나 더 클릭하는 거예요. 무슨 키를 눌러서? Shift 키를 눌러서. 부분 취소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모두 선택할 때는 Ctrl A. 손이 편하신, 그러니까 두 손 다 쓰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비장애인이라면 당연히 Ctrl A를 외우시는 게 속도면에서 빠르고 편하죠.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어서 한 손밖에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럴 경우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Shift를 눌러서 보선 선택 가능하다 얘기했고요. 자, 도형, 변경, 서식, 지정.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 제가 네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네모할 거 아닌데 나 딴 거 할 건데 그럼 물론 들어가서 얘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 자, 지금 제가 도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도형을 선택했다면 이게 나오셔야 돼요. 도형 서식이 아니고 그냥 서식이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버전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 서식이 안 떠요. 자, 얘를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도형 서식이나 서식이라고 뜰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도형 편집? 요거 누를 겁니다. 도형 편집 누르셨죠? 도형 명령. 자, 보이실까요? 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제가 이번에는 하트로 해볼게요. 하트 뿜뿜. 자, 해볼게요. 자, 항상 개체가 선택돼 있어야 됩니다. 편집에 도형 변경에 하트. 어때요? 도형 모양이 바뀌었죠. 자, 도형 변경, 서식 지정 이런데 서식이 이것도 서식에 해당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자, 얘를 클릭하잖아요. 지금 변경하는 건 한번 해봤고, 자, 여기는 지금 홈 탭이 켜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딱 이걸 누르면 요게 나타나니까 도형 서식이나 서식이라고 돼 있다고 했죠. 서식 탭이 켜 있는 걸로 착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홈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홈 탭이 지금 켜 있고 리본 메뉴는 홈 리본 메뉴가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도형 서식을 할 거니까 서식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버전별로.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무슨 도구가 막 나왔죠. 그 중에서 우린 도형 스타일.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사실 엄청 쉽게 하는 건 여기 있는 거 갖고 대충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건 하나씩 보여주는 거고, 요거 보이시죠? 빠른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전체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이름이 빠른 스타일이더라고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 밑에 있는 하이 메뉴 빠른 스타일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뭘로? 아무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PPT를 자주 하다 보면, 나만의 그 PPT에 컬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 PPT는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쓰다 보면 조금 예쁘지 않고 디자인 면으로 떨어진답니다. 제가 디자인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 컬러에 맞는 조합돼 있는 컬러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 컬러를 결국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자, 채우기 가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해볼게요. 다른 것도 물론 많지만 기초라서. 자, 여기 컬러를 채우기잖아요. 가운데를 채우겠죠.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바뀌었죠. 근데 저 테두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누르면 된다? 요 윤곽선을 누르면 돼. 윤곽선에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 꺽쇠를 누르셔야 돼요. 이 꺽쇠를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윤곽선에 파란색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파란색을 누르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물론 파란색을 할 거면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파란색이 생겼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자, 파란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파란색을 바로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 작은 꺽쇠 보이시죠? 이 작은 꺽쇠를 누르셔야 돼요. 누르면 요 안에 다른 하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파란색 아니라 저는 빨간색 하고 싶어요. 자, 빨간색으로 하는데 빨간색 두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는 두께에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여기 자, 이번 시간은 도형 그룹 지정 해제하기, 도형 그룹 지정하고 해제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제가 이제 관역을 만든다고 쳐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는 그룹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따로 만들어서 위에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얘를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면 떨어져요. 근데 이걸 그룹으로 묶는 거죠. 묶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잡은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룹이 보여야 돼요. 선생님, 저는 여기에 그룹이 안 보여야 하면 한 개 이상의 개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개체 자체를 안 선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룹 지정해 볼게요. 자, 요거는
지정했죠. 그러면 이걸 풀어볼까요? 그럼 그룹을 지정했다고 해서 제가 보세요. 이 밖에 있는 큰 테두리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작은 걸 끌고 하면 어때요? 나와요. 그룹을 지정했는데도 나와요. 다만 뭐는 다르냐면 여기 보이실까요?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가 커졌어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두리 이거 보이시죠? 밖에 있는 테두리 잘 보셔야 돼요. 요 사이즈 보이시죠? 제가 그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란색 개체를 저쪽으로 끌어볼게요. 자, 테두리가 어떻게 변했죠? 요 테두리를 보시면 알아요. 테두리가 커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룹은 돼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따로 개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는 사실 그룹인 거죠. 다만 이게 그럼 깨지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선생님 저는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개개인을 선택하지 말고 큰 테두리를 하셔서 테두리 선 쪽으로 갖고 가시면 이동키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요걸 끄시면 테두리가 깨지지 않고 오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뭘로도 할 수 있을까요? 단축키로도 할 수 있겠죠. 자, 단축키는 뭘로 하면 된다? Ctrl G. 그럼 해제는 Ctrl Shift 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돼 있죠. 그러면 제가 Ctrl 지금 키보드에서 누르고 있어요. Shift G. 자, 해제가 되면 각 개체별로 크기 조절점이 나오죠. 이건 해제가 된 거예요. 세 개가 다 보이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Ctrl G. 어떻게 됐죠? 큰 거 하나로 묶였죠. 이건 그룹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단 한 번만에 못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죠. 단 한 번만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배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 수강생분들은 저처럼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결국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나고 뭐 뛰어나게 이 부분은 잘해. 근데 다른 부분은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난 잘 모르겠어. 넘어가.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알아져요.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수업 긴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뵐게요. 안녕.